혹시 우리 집에서 가장 예쁘고 아늑한 소품들이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창가에 정성껏 반려식물을 두고 작은 오아시스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소중한 고양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사실 이건 수많은 집사님들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에서 단순히 겁만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 있을 법한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는 인기 실내 식물 5가지의 진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심지어 약초로도 알려져 있어서 들으시면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홈 정글을 점검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반려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위험 리스트로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들은 도대체 왜 식물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한 투정일까요? 아니면 어떤 본능적인 필요 때문일까요? 사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본능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는 풀을 뜯어 먹어 위장 속의 털을 제거하고 구토를 유발하죠. 실외의 풀에 접근할 수 없는 집고양이들은 실내 식물 중에서 그 대용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한 호기심과 지루함 때문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잎이나 축, 늘어진 줄기는 고양이에게 최고의 장난감이죠. 새끼 고양이는 단지 재미로 식물을 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비타민 부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초식동물과 달리 어떤 식물이 독이 있고 없는지를 본능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오직 보호자인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그럼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로 가장 사랑받는 꽃꽂이의 여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백합 릴리입니다. 백합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향기는 정말 환상적이며 마치 우리 집을 장식하기 위해 태어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도 선물로 백합 꽃다발을 받아보셨거나 집안 분위기에 고급스러운 변화를 주기 위해 직접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향과 고운 꽃잎에 호기심이 생긴 고양이가 이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까이서 탐색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이 장면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숨겨진 위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화병에 놓인 이 아름다움이 사실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반려묘에게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세련된 화병에 꽂힌 풍성하고 아름다운 백합 꽃다발, 그리고 그 옆에서 꽃의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가는 호기심 많은 고양이. 이처럼 목가적인 풍경은 지금부터 저희가 이야기할 치명적인 위험과 강력한 대비를 이루며 존재합니다. 백합이 얼마나 위험한 꽃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양이에게는 백합의 모든 부분이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독성을 가진 것은 잎이나 줄기뿐만이 아닙니다. 꽃잎, 수술, 꽃가루는 물론이고 꽃병에 담겨있던 그 물까지도 고양이에게는 모두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양이가 꼭 꽃을 뜯어 먹어야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꽃 옆을 지나가다가 털에 꽃가루가 묻거나 꽃병의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백합에 들어있는 독소는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이어서 아무리 소량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혹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몇 시간 안에 생사가 갈립니다. 고양이가 꽃에 몸을 비비는 순간 미세한 꽃가루 입자들이 털에 달라붙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는 그저 몸을 단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파괴적인 독극물 과정을 시작할 치명적인 양의 독소를 삼키게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가 경계해야 할 증상은 무엇일까요? 백합 중독의 초기 징후는 단 몇 시간 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구토, 침을 많이 흘리는 증상, 다연, 기력 저하, 그리고 식욕 부진을 보입니다. 평소 활발하고 생기 넘치던 고양이가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숨어버리거나 집사의 반응에 무관심해진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백합의 독성 물질은 엄청난 속도로 신장을 공격하여 급성 신부전 지싱 쉔부쉔을 일으킵니다. 18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응급수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완전히 멈추면서 몸은 자기 자신의 대사산물에 의해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계처럼 시각화해 보세요. 식물과 접촉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오직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만이 이 타이머를 멈출 수 있습니다. 매우 흔하고 위험한 미신 하나를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작은 한 입 정도는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백합의 경우에는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으며 자칫하면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주 극미량의 독소라도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제1원칙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태든 백합은 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분에 심겨 있든 아름다운 꽃다발에 포함되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백합이 섞인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면 고양이가 없는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털복숭이 가족의 건강은 어떤 멋진 꽃꽂이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혹시라도 고양이가 백합에 노출되었다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증상이 나타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장 반려동물을 안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백합 중독은 과잉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스타. 이제 다음 식물로 넘어가 보죠. 웅장한 외모와 뛰어난 생명력 덕분에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바로 디펜바키아입니다. 크고 알록달록한 잎은 시각적으로 매우 인상적이며 어떤 공간이든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이 빠르고 특별히 복잡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번거리 지팡이 혹은 번거리 채찍이라는 의미심장한 별명까지 가지고 있죠. 이 이름은 아무 이유 없이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별명은 식물이 자신을 섭취하려는 존재로부터 어떻게 방어하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백합 종류가 내부 장기에 타격을 준다면 디펜바키아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이고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극심하고 괴로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상상해 보세요. 방 한쪽 구석에 크고 아름다운 디펜바키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그 식물의 싱싱한 잎을 호기심에 깨물어 보려는 당신의 반려묘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펜바키아가 왜 그렇게 위험한 식물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식물의 수액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수액에는 미세한 바늘 모양의 옥살산칼슘 결정체가 들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 잎을 씹기 시작하면 이 결정체들이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바늘처럼 입, 혀, 목구멍의 점막에 박히게 됩니다. 이는 즉각적이고 매우 강렬한 통증, 화끈거림,
그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여린 조직을 뚫고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보는 듯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순수한 화학적 화상이 아니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기계적 손상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항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손상 부위에 심한 부종 부어오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디펜바키아는 호기심 많은 반려동물에게 극도로 불쾌하고 위험한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디펜바키아 중독 증상은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며 발현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잎사귀를 조금이라도 씹은 고양이는 즉시 극심한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고양이는 발로 얼굴을 비비거나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행동을 보입니다. 동시에 침을 엄청나게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몸이 자극적인 독성 결정체를 씻어내기 위해 시도하는 방어 반응입니다. 고양이의 혀와 잇몸이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이 부종은 후두로까지 확산되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심지어 질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식물이 과거 사람에게 일시적인 실어증을 유발하는 후두 부종을 일으킨다고 하여 덤케인 덤카네, 말을 못하게 하는 지팡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종을 가라앉히고 기도 폐색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펜바키아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심한 후두 부종으로 인한 질식 위험입니다. 비록 백합처럼 전신적인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국소적인 작용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 식물을 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가운 물로 입을 부드럽게 씻어 수액과 결정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양이가 물에 질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수의사는 위험한 증상을 신속하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겸증제와 항부종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이나 간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호흡기 폐쇄를 유발하는 능력 때문에 저희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식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알로에베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알로에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왔잖아요. 화상 치료를 위해 알로에 즙을 쓰고 팩으로도 만들고 소화를 돕기 위해 마시기까지 하죠. 어디를 가든 알로에 효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력 있는 식물이 어떻게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고전적인 신화 깨뜨리기의 예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동물에게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진대사 구조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로에베라의 경우 이 치료제로서의 명성이 잘 알지 못하는 성실한 보호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고양이에게 작은 상처가 났는데 보호자가 도와주려는 마음에 집에서 키우는 알로에 즙을 발라주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로에 잎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로에 잎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바깥쪽에는 녹색의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라텍스 또는 알로인이라고 불리는 얇은 노란빛의 수액층,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투명하고 젤리 같은 속살 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이나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치료 효과가 있는 속살은 사실 고양이에게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껍질 바로 밑에 있는 노란색 라텍스입니다.
이 수액에는 안트라퀴논 배당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고양이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 물질들은 강력한 설사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고양이 장의 점막을 자극합니다. 고양이가 알로에 잎 전체를 씹게 되면 껍질뿐만 아니라 이 독성이 있는 라텍스 수액도 함께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로에 잎을 잘랐을 때 녹색 껍질, 노란색 독성 수액, 그리고 중앙에 안전한 투명 젤, 이 세 층이 모두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 고양이가 알로에 잎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독 증상은 주로 소화기 계통에서 나타납니다. 섭취 후 몇 시간 이내에 구토와 심한 설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기력이 없어지거나 식욕 부진을 보일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소변이 붉은 빛을 띠는 적색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알로에 중독이 치명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이로 인해 동물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며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토와 설사가 매우 심할 경우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어린 새끼 고양이, 노령묘 또는 면역력이 약해진 쇠약한 동물에게는 이러한 상태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에 큰 위협이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증상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소화기 장애라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수의사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알로에 베라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식물의 위험성은 절대적인 독성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알로에를 너무나 유익하다고 여기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경계심을 늦추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천연이고 약이 되는 것이 고양이에게는 결코 안전한 것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민간요법으로 반려동물을 잡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집에서 알로에를 키우고 있다면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고양이는 유익한 속살만 조심스럽게 파서 먹지 않습니다. 독성이 있는 라텍스 성분과 함께 잎 전체를 뜯어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의 안전은 당신에게 주는 잠재적인 식물의 효능보다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치디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인스타그램의 진정한 스타이자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상징인 식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입니다. 이 식물의 거대한 조각 같은 잎은 집안의 스타일과 안락함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 멋진 식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않은 블로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몬스테라는 정말 아름답고 그 인기는 전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아파트 공간에 마치 진짜 열대 우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트렌디한 외모 뒤에는 우리 고양이들에게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적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디펜바키아에 대한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거실 한가운데에 우아한 몬스테라가 서 있고 여러분의 고양이가 흥미롭게 그 매달린 공중 뿌리를 가지고 놀거나 또는 구멍 뚫린 잎을 한입 물어보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짐작하셨듯이 몬스테라는 디펜바키아와 마찬가지로 천남성과 식물이며 독성 성분인 불용성 옥살산칼슘 결정체를 수액 속에 똑같이 품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식물을 씹으면 미세한 바늘 같은 결정이 입과 목의 점막에 박혀 통증, 자결감, 그리고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는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종종 비슷한 독성을 가진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한 그룹의 식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 자미오쿨카스, 스파티필룸, 필로덴드론 같은 친척 식물들도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이 이미지를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 날카로운 결정체가 나오는 저희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고양이에게 미치는 독성 측면에서 볼 때 몬스테라는 본질적으로 디펜바키아의 세련되고 인기 있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스테라를 섭취했을 때의 증상은 디펜바키아에 중독된 경우와 매우 유사한데요. 갑작스러운 구강 통증 때문에 고양이가 머리를 흔들거나 얼굴을 비비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침을 많이 흘리고 혀와 잇몸이 붉게 변하며 붓는 증상도 뒤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몬스테라 중독은 디펜바키아 중독보다 증상이 가벼운 편이며 심각한 후두 부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증상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에게는 여전히 매우 고통스럽고 불쾌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유리 섬유 조각을 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고통과 유사할 것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통증이나 불편함도 반려동물에게는 피해야 할 스트레스가 됩니다. 몬스테라의 가장 큰 위험은 고양이들에게 이 식물 자체가 매력적인 장난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크고 흔들거리는 잎이과 길게 늘어진 공중 뿌리는 고양이들이 가지고 놀거나 이빨을 다듬고 싶게 만드는 유혹거리입니다. 고양이가 식물을 먹으려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수 있지만 놀다 보면 결국 피할 수 없이 몬스테라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양이와 몬스테라를 둘 다 키우는 집사님이라면 이 둘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물을 고양이가 아무리 뛰어도 닿을 수 없는 높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아예 고양이의 출입이 금지된 방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 그 결과를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항상 더 쉽고 저렴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인테리어의 아름다움을 위해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5번째 식물은 생존력 갑 지하 인식물로 아마도 2집 건너 한 집에는 있을 겁니다. 바로 산세베리아인데요. 흔히 장모님의 혀나 뱀꼬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식물은 극도로 까다롭지 않은 성질 덕분에 사랑받는데 거의 죽이는 게 불가능할 정도죠. 그늘이나 드문 물 주기, 건조한 공기 등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러한 튼튼함과 세련되고 미니멀한 외관 덕분에 산세베리아는 일반 가정은 물론 사무실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죽지 않는 단순한 식물은 아무런 위협도 숨기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구석에 서서 묵묵히 자랄 뿐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굳건한 녹색 전사 역시 우연히 이 목록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위험도는 백합만큼 높지는 않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녹색 채소가 부족했던 여러분의 고양이가 이 빽빽하고 두꺼운 산세베리아 잎을 한번 물어보려고 시도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산세베리아가 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식물의 잎에는 사포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비누처럼 거품을 내는 성질이 있죠. 실제로 이 이름 자체도 라틴어로 비누를 뜻하는 사포사포에서 유래했습니다. 사포닌은 식물 자체에게는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지만 고양이에게는 약한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 물질은 특히 고양이의 위장관 점막을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고양이가 비누 조각을 먹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느낌은 절대 유쾌하지 않겠죠. 다행히도 산세베리아 잎은 단단하고 맛있어서 고양이가 대량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조각만 먹더라도 구토나 설사 같은 불쾌한 증상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중독 증상은 주로 소화기 장애에 국한되어 나타납니다.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설사가 대표적입니다. 고양이는 식욕 부진을 보이고 축 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전반적인 증상은 일반적인 식중독과 매우 흡사합니다. 산세베리아를 섭취하여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례는 극히 드물고 거의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뢰의 경우처럼 심한 구토와 설사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고양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구토하는 것을 목격했고 산세베리아 섭취가 원인이라고 의심된다면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의사는 응급처치 방법이나 동물병원에 내원해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조언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스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산세베리아처럼 독성이 약하다고 알려진 식물이라 할지라도 고양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반려동물의 안전은 무조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먹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전략은 바로 예방입니다. 새로운 식물을 집에 들이기 전에 해당 식물이 고양이에게 독성을 가지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 주세요. 멋지고 아름다우면서도 고양이에게 완전히 안전한 대안식물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초록식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스러운 반려묘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의 리스트가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합은 신부전을, 흔히 키우는 디펜바키아는 호흡 곤란을, 약용으로 쓰는 알로에는 위장 장애를, 인기 많은 몬스테라는 입에 심한 화상과 통증을, 그리고 죽지 않는 식물인 산세베리아조차도 구토와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은 위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즉 아름답고 익숙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보호자님의 경각심이야말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겉모습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유용한 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 새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알림 버튼 종 모양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언급된 식물 중에서 현재 집에서 키우는 것이 있나요? 혹은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다른 식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보호자님들을 돕고 어쩌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함께 가장 완벽한 안전 가이드를 만들어 봅시다.